안녕하세요. TV 시간과 공간, 공간을 말하다 첫 번째 방송 소립자 표준 모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와 우리에 대한 질문들인 거죠.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쉽지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신이 창조했다라는 대답도 있고요. 또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또는 생명이라는 존재는 영겁의 굴레를 윤회하는 모습만 바꾸면서 윤회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답들도 있습니다. 일면 마음에 닿기도 하지만 때로는 머릿속으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답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저희 인류는 이러한 종교적 답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툴을, 과학이라는 선물을 갖고 있습니다. 중력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또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양자역학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종교적인 설명이라든지 과학적인 설명이라든지 그 둘 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사실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TV에서는 공간을 말하다 편을 통해 어떻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떻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걸음으로서 대답을 위한 첫 번째 걸음으로서 아주 기초적인 입자 물리학의 내용 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소립자 표준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는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우주의 탄생은 어떠했고 우주의 현재는 어떻고 우주의 미래는 어떻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우주와 함께 우리의 미래는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질은 원자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가 BC 4세기경에 쪼갤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의 물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바로 그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 아톰이다 라고 해서 물질의 구성의 기본 물질을 가장 작은 단위의 물질을 아톰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모크리토스의 주장을 존 달턴이라는 영국의 과학자는 원소는 서로 다른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원소의 원자 구성서를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그 물질의 기본 구성 원소가 원자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기본 물질인 원자에 대해서 원자보다 더 작은 세상이 작은 물질이 있다라는 질문이 던져진 시기는 18세기입니다. 이때 18세기에 방사선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 즉 아원자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질문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런 아원자 세계의 문을 열은 사람이 J.J. 톰슨입니다. J.J. 톰슨은 1897년 전자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물질의 가장 작은 구성 원소가 아톰이 아니라 원자가 아니라 원자보다 더 작은 물질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1899년 어니스트 러더퍼드가 알파 방사선, 베타 방사선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톰슨이 주장한 아원자 세계를 입증하는 그 첫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러더퍼드는 또다시 양성자를 발견하게 되고 1932년 체드윅이라는 과학자는 중성자를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원자를 구성하는 것이 전자와 원자핵이며 또한 그 원자핵이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새로운 과학의 이론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은 계속해서 나갑니다. 1964년 조지 츠바이크라는 과학자는 쿼크가 존재한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 시기는 쿼크뿐만이 아니라 힉스 보존이라는 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아니라 그 입자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힘에 대한 이론들에 대한 예측도 많이 나왔는데요. 조지 주바이크는 1964년 쿼크의 존재를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쿼크의 존재는 상당 기간 밝혀지지 않다가 1995년 소위 CDF 실험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톱 쿼크의 존재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는 원자가 아니라 소립자, 즉 쿼크라고 하는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게 됩니다. 핵의 구성 기본 물질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더 기본적인 물질이 쿼크라는 물질입니다. 쿼크는 1964년 그 존재가 조지 츠바이크에 의해서 예측된 이래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이르는 쿼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1세대 쿼크의 기본 구성 쿼크가 업 쿼크, 다운 쿼크입니다. 양성자는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중성자는 업 쿼크 하나와 다운 쿼크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양성자는 프로톤이라고 하며 그 이름이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반면 중성자는 뉴트론이라고 하는데 중성자라고 하는 이유는 중성자라는 입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의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쿼크들의 종류를 설명한 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우측에 있는 이 포스, 힘,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렙톤과 포스를 제외하고 쿼크만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1세대 쿼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에는 2세대 쿼크와 3세대 쿼크가 존재하는데 2세대 쿼크는 참과 스트레인지, 그리고 3세대 쿼크는 탑과 바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세대와 3세대 쿼크들은 1세대인 업과 다운 쿼크와 모든 성질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질량이 무거울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량이 무거운 2세대와 3세대 쿼크들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은 초기 우주처럼 에너지가 아주 높은 환경에서만 존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입자 가속기 속에서의 상황에서 일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존재했던 2세대, 3세대 쿼크들은 그 불안정한 성질로 인해서 거의 모두 1세대 쿼크로 변환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소들은 2세대와 3세대 원소가 아주 극소미량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99.9% 업 쿼크와 다운 쿼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쿼크 이외에 1세대 입자라고 하는 전자 중성미자, 일렉트론, 뉴트리노, 그리고 전자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과정인 이 분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베타 분계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차지라고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전기적 성질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1세대 입자 up, down, VEE 이 네 가지 물질 중에서 up은 차지가 플러스 3분의 2입니다. down은 반면에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전자 중성미자는 제로.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기적 차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성자는 업쿼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업쿼크의 전기적 성질은 플러스 3분의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3분의 4. 그 다음에 다운쿼크의 전기적 성질인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하면 3분의 2,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전부 3분의 3 플러스 1의 전기적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양성자이고요. 반면에 중성자를 보시면 중성자는 하나의 업쿼크와 두 개의 다운쿼크가 있기 때문에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되기 때문에 중성자는 전기적 성질이 제로입니다. 바로 그래서 중성자의 전기적 성질이 제로, 즉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원자핵을 구성하는 중성자와 양성자는 베타 분계를 통해서 서로 변환이 됩니다. 이 변환 과정을 우리가 핵 붕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중성자가 양성자로 베타 붕괴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성자는 업 하나, 다운 두 개여서 제로인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성자가 베타 분괴를 통해서 업 두 개, 다운 하나인 플러스 1의 성질을 가지는 양성자가 되며 이 베타 분괴 과정에서 전자 중성미자, 제로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전자 중성미자와 마이너스 1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전자로 붕괴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베타 붕괴가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일어나는 이러한 베타 붕괴 과정을 통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유지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의 아주 작은 한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일단 이쪽에 나오는 힘에 관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를 하면 원자는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된 원자 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것은 쿼크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쿼크에는 업쿼크, 다운쿼크가 1세대 쿼크로 존재하고 이러한 업쿼크, 다운쿼크가 구성을 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베타 분괴를 함으로써 전자와 전자 중성미자를 발생시켜서 바로 쿼크와 렙톤들이 1세대 구성 물질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쿼크의 경우에는 2세대 쿼크, 참과 스트레인지, 3세대 쿼크, 탑과 바텀이 있는데 이 성질들은, 이 2세대, 3세대 쿼크들의 성질들은 1세대와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질량이 무겁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초기 우주나 입자 가속기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2세대, 3세대의 쿼크 물질들은 1세대로 전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구성하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베타 분괴하는 과정을 통해서 1세대 렙톤들이 생겨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과정은 2세대, 3세대에서도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드린
6가지 쿼크와 그리고 또 6가지 렙톤들을 총칭해서 이 물질들을 페르미온의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중에서 힘의 작용을 제외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 쿼크와 렙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